네, 2024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모스크바 테러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분석해 보니 저는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경수 여사를 숨지게 한 문세강 사건, 그리고 그 유명한 하찌야 마유미, 김연희 사건, 대한항공 8582 폭파 사건, 그거와 매우 비슷한 전형적인 3 쿠션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자를 하면서 이 문세강 사건을 상당히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연희 사건도 바레인 경찰의 보고서까지 입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전형적인 3 쿠션 공작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아마 국정원이나 경찰, 방첩사령부에서 테러하는 팀들은 다 분석을 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전형적인 3 쿠션 공작이고 문세광 김연희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자, 이런 판단을 근거로 했을 때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러를 당했는데 이 테러 세력을 없애는 테러와의 전쟁을 할 것이냐, 양면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어쩔 것인가 라고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은 푸틴은 양면 전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러시아 측이 이 테러를 이용해서 극도의 심리전 정치 공작전을 합니다. 미국도 물론 러시아를 상대로 상당한 심리전 공작전을 하고요. 우크라이나도 하고, 전 세계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모든 나라들은 이 사건에 참여합니다. 정부기관들은 다 뛰어들어서 선동과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유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북한과 러시아 문제는 우리의 안보랑 직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테러는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당할 수 있고 북한이 아닌 다른 세력으로부터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에 들어가서 테러하기 힘들면 주한미군을 노리거나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를 상대로 테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국제정치에 뛰어들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당한 다음에 뛰어들면 늦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을 이용했던 야권의 움직임도 아주 주시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 오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네요. 타스 통신도 보도했고, 크로쿠스 시티홀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ROCUS. 그 다음에 시티홀은 시티홀이고요, 그야말로. 거기에 공연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스크바 북쪽 크라스노고르스크 지역의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락밴드가 와서, 이 락밴드가 연주하겠다고 하는 거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미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워낙 유튜브에는 전 세계 정보가 다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범행을 한 사람들이 모두 11명인데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11명 전원을 러시아가 체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의 주체는 경찰도 아니고 FSB, 미국에 의하면 FBI, 대한민국으로 의하면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인데, 이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의 활동을 완전히 죽여놓은 게 누구다? 문재인이다. 그걸 실행한 게 누구다? 조국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보도를 보니까 범행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종문화회관보다 작은, 요즘 서울 사시는 분들은 각 구청에 가면 문화회관 많죠. 공연이 많잖아요. 그 정도 같아요. 크로쿠스 시티홀 공연장인데, 거기 가게 되면 다 로비가 있잖아요. 로비에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극장이 있고, 극장에서 락밴드가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연주하기 전에 관객들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다른 손님처럼 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AK-47 개량형인 AKM 돌격소총을 꺼내서 탄창을 채우고 드르륵 쏘기 시작합니다. 그 공연장 로비에 가게 되면 큰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그 기둥 뒤에 숨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3명, 4명이 쏜 걸로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러한 총격으로는 이렇게 많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들이 4명이 이 로비에서 총을 쏴야 되니까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쓰러졌고 일부는 밖으로 도망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출입구는 공연장에 제한돼 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는데 극장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다른 세력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걸로 보입니다. 불은 분명히 났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의한 희생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총격보다도. 요거 보는 앞으로 러시아의 FSB하고 경찰이 조사하면 나오겠죠. 화상으로 죽었는지 총상으로 죽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고의 화재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권총도 사용했고 아까 AKM 돌격소총도 사용했습니다. 이 11명을 다 검거했는데 그중에 핵심 이 사격을 한 사람은 4사람인 걸로 보이고 나머지 7명은 불 지르거나 운전을 하거나 밖에서 망을 봐주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도준을 했어요. 그중에 이 4명이 프랑스제 르노 자동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쪽, 즉 러시아 남부로 도주를 했다. 그러다가 러시아 국경 100km 남긴 모스크바 남쪽 300km쯤에서 추격을 당했죠. 이것도 이제 러시아 FSB가 여러 가지 통신 감청부터 다 동원했겠죠. 이 민주당에 숨어있는 이상한 좌빨들은 감청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러는데 감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테러범들을 못 잡습니다. 그렇게 감청을 극구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상한 자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기자를 하면서 늘 감청을 당한다는 걱정을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감청을 참석합니다. 내가 안전이 보장된 토대 위에서 내가 취재 활동하는 거지. 여길 수는 없는데 민주당에는 지금 통진당 후예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비례대표 앞번호를 줬고 자기네 대표를 내보내지 않고 통진당 후예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격을 해서 이 차가 이제 뒤집어지고 해갖고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보도에 따르면 삼수띤 파리둔이라고 26살로 나오는데 이 친구를 잡았는데 이 신문은 바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또 러시아도 미국에도 다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바로 수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말로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전도사라고 알고 있는 인물로부터 50만 루블을 받기로 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근데 착수금조로 받은 거는 절반이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나중에 추가로 받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러시아어를 쓰지 못하고 따지크 언어로 얘기했다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이 호라산 지역이 어디냐? 이란하고 아프간하고 제가 우즈베크가 만나는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우즈베크가 아니고 따지키스탄입니다. 우즈베크하고 이란 사이에 따지키스탄이 있는데 따지키스탄 남부, 이란의 북동부, 아프간의 북서부, 그 지역이 호라산 지역입니다. 어쨌든 따지키스탄에도 호라산이 있는데 그 따지크 언어를 쓰는 사람도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지크어로 신문하는 게 러시아 언론들이 공개한 화면에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고 한다. 네. 이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하원의 국제관계위원장도 우크라이나가 개입한 걸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고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한 거는요. 다른 데에서 국경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죠. 모스크바에서 테러를 하고 핀란드 방향으로 튀겼습니까? 아니면 발틱 상국인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쪽으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폴란드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터키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동쪽으로 도주해갖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더 가서 몽골로 튀겠습니까? 더 가가지고 중국으로 튀겠습니까? 북한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왜 우크라이나를 노렸는가 하면은 제 감각으로는 지금 거기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게 물론 군인들이 있는 데는 있지만 전투하는 데는 살벌하지만 비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 테러를 하는 세력들이 몰래 들어가서 미리 접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글로 빠져나오면 데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 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걸 토대로 러시아의 수뇌부는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기획했다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라산에 있는 ISK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자기네 국력이 딸리니까 우크라이나를 착살내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ISK, 호라산에 있는 IS 세력은 진짜로 이번 테러를 했느냐? 외신에 나오는 걸 보도를 보게 되면 서방 언론이라 그런지 ISK가 이 4명의 사진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눈만 해놓고 다 가리는 복면 있죠. 자전거 겨울에 타거나 할 때. 그거를 쓰고 한 상태에서의 얼굴이 흐릿하게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러시아 언론들이 공개한 4명의 핵심 용의자와 얼굴이 같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ISK 세력이 이들이 했다라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래전부터 푸틴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해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ISK가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사진을 4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4명을 공개한 건 좋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4사람 중에 핵심 용의자가 전도사라고 하는 자한테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먼저 성금조로 얼마를 받고 나머지 성공하면 받겠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범행을 한 4명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종의 얘네들은 마피아예요. 마피아. 러시아라는 나라가 마피아를 조직폭력배, 범죄단 뭐 이렇게 보는데 범죄를 수행해주는 애들이 있죠. 뭔가 청부살해 집단처럼. 그래서 돈을 주면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누구를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얘네들은 IS 세력으로부터 뭘 받은 거지. IS 세력이 직접 테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IS가 공개하는 4명의 사진하고 러시아가 권고한 4명이 돈을 받고 전도사한테 돈을 받고 한 거다 하는 건 조금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ISK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한 것처럼 자기네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푸틴을 겁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러를 제가 문세광 테러랑 비교를 했는데 문세광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문세광은 그 집안 자체가 민단 계열입니다. 민단. 조총련 계열이 아니에요. 이게 1970년대에는 그 일본에서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고등학생도 참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가 되면서도 반미 운동이 일어나죠.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 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그 영향을 받아서 76년도에 서울대학교 민청환영 사건 이철이 주도하는 반박정희 운동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색들이 되게 공산권에 연결을 합니다. 문세광은 오사카 이쿠노쿠라고 조선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상고를 나오고 그걸로 공부를 더 이상 안 한 친구인데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니까 군대는 안 가죠. 일본 국민들은 자기가 손드는 사람만 자유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취직도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박정희가 독재를 한다는데 그때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니까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러면서 자기 발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조총련을 찾아가서 조총련 이쿠노쿠구 책임자인 김호룡을 만납니다. 삼수변에 고자에다가 용용 쳤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아주 깊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호룡은 스스로 찾아온 민당대 청년한테 박정희 독재하기 때문에 니네 조국의 점강이다 이렇게 바람을 넣죠. 거기에 이 친구가 이제 자꾸 감화돼 들어가면서 지금 동해 쪽에 북한 만경봉호가 들어오죠. 상선이 들어오는데 그 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북한인을 만나서 또 박정희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정희를 암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총기를 구하려고 그 파출소 이름도 기억했는데 거기에 침입해서 권총을 하나 탈취하죠. 실탄하고. 그리고 권총 지갑은
어느 강에 버렸다고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분해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한국말을 못했어요. 일본말만 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들어왔고, 그래서 와가지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청평의 나야가라 호텔이 지금도 그 건물은 있는데 이름 바꿨죠. 거기에 한 여성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놀고 오고 시간 되는.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에 박정희가 온다는 걸 알고 거기를 통과하죠. 그리고 이제 앉아 있다가 조립한 총을 꺼내다가 실수해서 자기 다리한테 먼저 총을 쏴요.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꺼내다가. 그러니까 소리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쳐다보는데 잘 몰랐죠. 쩔뚝이면서 뛰어나면서 땅땅땅땅땅 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왁 하고 경호원들이 뛰어나오고 박정희는 연단 밑으로 숨고 그 옆에 있던 산부위원들은 막 튀고, 근데 유경수 여사만 제자리에 앉아있다가 총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의 다 뛰어와서 연단 바로 앞에 거기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서 이제 애국가도 연주하는데 거기 와서 그 격벽이라 그럴까? 객석하고 연주단 경기한 거기다 딱 이렇게 쏘는 걸 그때쯤에 누가 다리를 걸면서 잡아버리죠. 그래서 경호원들이 잡는 거는 거기 독립유공자가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걸고 밀어 넘어뜨리면서 문세광을 경호원들이 잡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때 달려왔던 젊은 검사가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 했던 김기춘 검사입니다. 김기춘 검사는 연세가 많고 하니까 일본어, 그때 분들은 일본어 했죠. 일본말로 하면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소설이 자칼의 날, 자칼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개 비슷한 들개보다 작은 그 짐승인데, 자칼이 세계적으로 그때 유명한 소설의 제목인데 이 암살자 스나이퍼였어요. 그를 주인공한 소설 히트를 쳤는데, 아나타와 자카로노 히오 요모, 너 자칼의 날을 읽었니? 하니까 그 많이 읽었죠. 아,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로 자백을 받으면서 내가 박정희 죽이러 왔는데 박정희 죽었느냐?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그럼 유영수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럼 밖에서 박정희 타도 혁명이 일어나느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쫙, 그럼 너 누구한테 얘기 듣고 왔니? 뭐, 그러니까 나중에 김호령을 만났고, 만경봉호에 타서 신원비상의 북한인을 만나서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 쓰리 쿠션 공작입니다. 민단계 사람으로서 반박정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탁 포섭을 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권총을 훔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한국에 날라와서 자기 스스로 쏩니다. 그거 끊어내기 좋죠. 지금 전도사라는 자가 자기들한테 돈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만약 이자들이 제가 말한 대로 마피아, 청부살인업자거나 아니면 현재 보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특전사 출신의 여군 부사관 출신의 강은미 씨라고 유튜브 하던 친구가 지금 오산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교수를 하는 모양인데, 강은미 씨는 이거 자기 많이 봤으니까 아는데, 이들 사기 솜씨 보니까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마피아는 아닌 것 같죠. 직업적인 청부살인관이라든지 또는 특수부대 소속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청부살인을 한 거가 되니까 이건 전형적인 문세광 수법하고 비슷하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김현희 하찌야 마유미와 비슷하다는 건, 하찌야 마유미 사건은 하찌야 신이찌라고 하는, 그게 김승일일 겁니다. 남쪽에 있다가 이북으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게 할아버지고, 모녀관으로 위장했다. 부녀관으로 위장했다. 그 하찌야 마유미, 하찌야 신이찌. 부녀관으로 해가지고, 이 둘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에 갔다 하다가, 이라크인가요? 거기에서 한국으로 오는 우리 근로자가 탄 비행기를 폭파시키기로 하고, 이게 중간에 한번 내렸다가 다시 가는데, 자기들은 발행에서 내리죠. 내리는데,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여기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12시 2분인데, 이게 마드리드 테러에서도 핸드폰이 사용돼요. 여기에는 배터리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배터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발이 되도록 C4 폭약의 주로 컴포지션 폰인데, 그거는 껌처럼 그런 건데 여기다 딱 붙이고, 그게 스스로 터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의 에너지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이 시간을 맞추면 돼요. 하찌야 신이찌하고 하찌야 마유미는 뭘 이용했는가 하면 이런 라디오를 이용했습니다. 이건 요즘 라디오고 옛날 라디오. 지금 이것도 시간이 찍혀 있는데, 옛날 라디오도 이렇게 시간이
시계가 나오는 게 있어. 그다음에 배터리도 있죠. 그 배터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간 폭탄을 설치를 하고 자기는 내리는 거예요. 자기 집은 다 가지고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탁 비행기 그 위에 선반에 놓고 내리는 건데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게 터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인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레인에서 내렸다가 뜨고 가다가 버마 상공,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을 되니까 당연히 중간에 내린 놈이 수상해서 추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 둘이 내렸는 줄 알고 일본 대사관서 쫓아가서 만나고 하다가 딱 여권을 보니까 이게 가짜인 게 그들이 판단하잖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도 수사를 하는데 바레인에서 이제 중앙정보가 띄는 거죠. 북한이 아니까. 그리고 이제 바레인이 주권이니까 바레인 경찰에 조사를 하는 거죠. 일본도 관심 있고 우리도 관심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치야 시니치가 앰플을 먹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켜서 죽어버리고 김현희 씨는 먹었는데 이제 그걸 뭐 어떻게 해갖고 살아남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술을 하면서 북한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 보게 되면 따지키스탄 여권을 쓰는 사람, 따지키스탄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진짜 IS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3국 여권을 썼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이 터키에서 띠르키에서 지난 4일날 러시아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여권이 뭔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직접 했던 게 김현희 사건입니다. 그랑 비슷합니다. 이게 다 3쿠션으로 끊어내는 거지. 걸려도 끊어내는 거고. 강릉 잠수함 사건 때도 보게 되면 북한은요. 자기네 상업급 잠수함이 좌초돼서 북한인 이광수 씨가 잡혔음에도 우린 보낸지도 없다고 잡아뛰거든. 잡아뛰는 겁니다.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했는지 ISK가 했는지 모르지만 잡아뛰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빙빙 돌리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불로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오연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돌려서 우크라이나를 작살내가지고 진짜 ISK가 했는지도 모르죠. 니들 또 까보면 죽여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지금 ISK를 찾아다니려고 호라산 지역 들어가면요. 아휴, 그 뜨문뜨문 유목민 있는 지역에서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아요. 아프간 들어갔다가 80년대에 소련이 녹아서 결국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아프간 들어갔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늪이야, 늪. 러시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 근처에 세 개의 공항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게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는데 그건 서울공항은 아니고 사실은 인천광역시 산하 거지만 거기에 있지만 서울 근교로 칩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에 서울공항이 있는데 그게 민간 대통령 전용기 등이 내릴 땐 서울공항이고 공군 있을 때는 성남기지입니다. 북한도 평양 주변에 순안 비행장이 있고 미림 기지가 있어요. 순안은 북한의 고려역인가 그 여객기가 내리는 민항기 공항, 김포나 인천 같은 거고 공군기들이 내리는 게 미림기지입니다.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성남공항, 서울기지랑 서울공항, 성남기지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때는 딱 미림기지 그 활주로 넓은 거기서 쫙 모여갖고 나오고 거기서 김정은이가 어디 갈 때 몰래 갈 때는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객기가 내린 데는 순안이고 저는 순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순안이 여객기가 내리기 때문에 활주로가 더 커요. 그 활주로에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가 내렸다가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위성에. 지금 판단은 뭐냐? 북한에서 제작한 미사일을 싣고 가는 게 아니냐. 이건 철도로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비행기로 급히 날아가는데 자, 평양에서 뜬 비행기가 모스크바로 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북서진 해갖고 신의주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단동위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심양해로 해가지고 만추리아로 해서 몽골을 지나서 쭉 가면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행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쭉 비행해서 원산 쪽으로 비행했고 청진 쪽으로 해갖고 쭉 동해안 따라가다가 두만강 하구에 오게 되면은 북한하고 마지막에 러시아가 붙어 있습니다. 그 동해로 쭉 빠지면은
중국 안 들어가도 되죠. 글로 돌아가지고 삥 중국 상공을 안 들어가고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을 의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갖가지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한번 칼럼에서도 밝혔지만 북한이 지금 미사일 기술을 급격히 발달시키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게 러시아가 기술을 주면은 그거 갖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주문 생산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도 그 무기를 갖고 기술을 갖는 거죠. 이게 다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지금 지금 러시아가 테러 당한 국제 정치는요, 북한도 저런 테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경찰 대테러팀 이거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국이하고 문재인이가 다 망쳐놓고 나갔습니다. 그게 돌아갈 때도 우리가 김현희 사건이야 외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태원 세월호, 그거는 북한하고 관련 없는 테러는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흔들렸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한 방 먹으면 정권이 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짝짝꿍되게 되면 북한 돈 생기면 우리를 친단 말이야. 그럼 러시아하고 북한을 띄어내는 작전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가 러시아로 가는 걸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중국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쎄쎄거리고 살자. 그런 자가,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살면 되는데, 그거는 꼭 반일로 가고, 일본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리가또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반일을 하자 그러잖아요. 저런 자들이 진짜 위험한 자. 저런 사람 때문에 테러리스트를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의 대남 침투는요, 되게 중국을 우회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우회하면 거기서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를 우회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쎄쎄거리고 살자고. 사드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게 중국인데,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세강 김현희 사건과 비슷한 전형적인 3쿠션 공작이 벌어졌는데, 푸틴은 뜻밖에도 양면 전쟁을 회피하는 모습 보인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유착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국제정치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당하니까. 뭐냐? 우리도 각오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 이미 추모식도 각오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조국 같은 이런 자들이 계속 이런 허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어떤 게 옳다고 보십니까? 국제정치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에서 숨진 사람이 100명이 넘어서 촛불을 켜놓고 하는데, 참 희생된 사람들은 아프지만은 국제정치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그냥 죽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죽은 다음에 그때서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고 이럴 겁니까? 그때서야 문재인 규탄하고 조국을 규탄할 겁니까? 우리 국민 죽은 다음에 아마 그때쯤 되면 북한하고 저자들은 자작극이다 이럴 겁니다. 지금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럼 우리만 혼란해집니다. 꽃이 피네 하고 보는 거 보고 여름이 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여름 다음에는 폭우가 오니까 홍수에 대비하고, 그게 지도자죠.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당한 다음에 도둑질 당한 다음에 아홉관 고치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바보죠. 이번 선거에서도 어떠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지 잘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